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아입니다. 자, 우리가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을수록 가장 무서워지게 되는 질병이 뭘까요? 바로 치매일 텐데요. 자, 의학 기술이 아무리 발달하고 있다고 해도 아직까지 치매는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치매의 진행 속도를 더디게 하는 늦추는 약들만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바로 치매라고 하고요. 치매하면 자동으로 뒤따라올 수밖에 없는 게 간병이죠.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깜빡깜빡 치매보험과 함께 꼭 필요한 간병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보험플랜 119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힘이 되는 보험 정보 얻어가시고요.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번호 통해서 보험 고민들 확실하게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 활짝 열려 있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메시지 남겨주시면 도움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나이가 있으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가 좀 생각하게 되는 보험, 그리고 지금 중년이 이미 넘으신 분들은 한 살 더 나이를 먹는 나를 위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는 보험이 바로 치매보험과 간병보험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두 가지를 한 번에 준비할 수 있는 플랜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한진호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한진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어제 점심 식사 메뉴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의 컨디션이나 이 상황에 따라서 어제 일이 기억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10분 전에 자신이 무엇을 하였는지는 기억을 하십니까? 자, 이 10분 전의 상황은 기억을 하셔야 하고요. 혹시라도 10분 전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 이 치매를 의심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난다면은 가까운 보건소나 인근 병원에 가셔가지고 치매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깜빡깜빡 치매보험과 꼭 필요한 간병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치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는 다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치매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이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후천적인 외상이나 이 질병으로 인해서 인지 기능과 정신 기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일으키는 상태를 우리가 치매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인지 기능이라는 거는 이 기억력, 언어 능력, 시공간 파악 능력, 그리고 판단력 및 추상적 사고력을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나라 65세 이상, 대한민국 65세 이상의 인구가 2019년 기준으로 약 771만 9천 명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치매 환자가 79만 4천 명, 10%가 조금 넘고요. 즉, 10명 중에 1명은 치매 환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연령별 치매 환자 비율을 보면은 74세 이전까지는 비율이 약 15.9%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75세 이상부터 전체 치매 환자의 85%가 넘습니다. 이 얘기는 나이가 한 살 한 살 늘어날수록 그리고 고령화가 될수록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형별 치매 환자 비율을 보면요. 알츠하이머 치매가 압도적으로 75%로 가장 많고요. 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이상 단백질이 이 뇌 속에 쌓이면서 뇌신경 세포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퇴행성 신경 질환이 바로 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혈관성 치매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동맥경화가 오고 혈전으로 뇌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는 뇌경색 증세와 또는 뇌출혈로 인한 뇌 손상이 발생이 되어서 혈관성 치매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는 치매를 혈관성 치매다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 치매의 장애 증상들이 대표적으로 한 6가지 정도 되거든요. 자, 먼저 기억, 언어, 행동, 그리고 분별, 판단, 감정 이렇게 6가지의 장애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기억 같은 경우는 우리 집 주소를 잊어버리거나 물건을 자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딘지, 무슨 동인지 이런 지명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언어. 자, 내가 자주 부르던 이 노래 가사말을 잃어버리고요. 말하는 기능이 어눌해지고 사물의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이것, 저것으로 표현을 하고 또 글쓰기도 어린이 수준으로 된다고 합니다. 자, 행동 같은 경우는 이 근력 사용에 지장이 있어서 샤워를 혼자 못하고 또 옷도 혼자 입지 못하는 상황이 오고요. 분별, 우리 가족과 나하고 친했던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거울에 비친 나 자신조차도 누군지 알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올 수가 있고요. 자, 판단. 영화나 드라마를 봤을 때 무슨 내용인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내가 예전에 기억하던 우리 집 가정사에 대해서 여기저기 모르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니다 보니까 우리 가족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곤혹스러운 경우가 발생도 됩니다. 자, 이 감정은 아주 사소한 일에 화를 많이 내거나 또 쉽게 울고 또 쉽게 웃고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커지는 현상들이 계속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것이 6가지의 장애 증상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 마비 증상으로 이제 그 감각이 무뎌지고 그리고 말을 할 수가 없을 수가 있고요. 또 읽을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기타 치매가 좀 많이 잡혔는데요. 뭐 루이소체 치매라든지 환청, 환시, 환각 이런 증상들이 있고요. 알코올성 치매 그리고 뭐 우울증이라든지 갑상선 기능 저하, 편두통 이런 걸로도 치매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어떻습니까? 이 치매 환자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치매 환자 사망률도 09년부터 19년까지 지속적으로 사망률이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201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사망 순위 10위 안에 이 치매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에 알츠하이머병으로 사망하는 순위가 9위로 나타나게 됐고요. 자, 작년 같은 경우는 9위에서 2019년도는 7위로 사망 순위가 늘어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앞으로는 치매 환자의 증가율과 또 사망률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치매가 확정 진단을 받고 우리 가족에 치매 환자가 있을 때 누가 제일 많이 간병을 하느냐? 가족 내에서는 역시 배우자만한 사람이 없죠. 배우자가 53%, 그리고 며느리가 16%, 아들, 딸이 그 뒤를 잇고요. 가족 외에 뭐 요양병원이라든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이렇게 외부 기관의 서비스를 받는 경우는 11.4%, 그리고 가족과 외부 서비스를 병행으로 하는 비율은 13.1% 해서 이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전체의 24.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물론 외부 서비스를 받고 싶은 마음이 크겠지만 아무리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이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매 보험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자, 65세 이상 노인이 입원 진료비 순위가 압도적으로 1위가 바로 치매 환자입니다.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12분에 1명씩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약 80여만 명 정도 되고요. 1년에 치매 환자를 돌보는 데 필요한 비용은 약 2,100만 원, 한 달에 180만 원에서 약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제가 생활하면서 그 돈을 충당하기에는 일반 가정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 1인을 돌보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작게는 6시간에서 많게는 9시간까지 간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연간 치매 환자를 돌보는데 드는 사회적 비용이 무려 10조 3천억 원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환자와 가족 고통이 가장 큰 질병이 치매라고 하고요. 그 다음이 암이라고 합니다. 매년 뉴스에서 치매 관련 사건, 사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도 안타깝게 치매 관련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녀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치매 아내를 살해한 이 60대 남편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는 뉴스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치매 노인을 돌보다가 투신한 또 요양보호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매해 생겨나고 있고요. 자, 치매 환자 보호자 100명 중에서 약 78명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그리고 내가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노후에 가장 걱정되는 질병이 암이 아니고요. 가장 무서운 질병이 바로 이 치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치매는 진단을 받았을 때 완치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가족이 조기에 발견을 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는다면은 이 치매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은 이 CDR이라고 그래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인지 기능 및 이 사회적 기능을 판단을 해서 중등도를 분류를 하는 척도입니다. 근데 예전에는요, 이 치매보험에 가입을 하셨더라도 이 CDR 척도 3단계, 바로 이 중증 상태가 되어야지만 보험금을 지급을 해줬습니다. 자, 중증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대소변을 못 가리고 심한 기억 상실이 있을 때만 지급을 해주다 보니까 자, 많은 분들이 치매보험에 가입을 하시고 나서도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왜냐하면 보통 이 치매 환자는 1단계에서 41%로 진단을 가장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2단계까지 합치게 되면은 약 68%의 비율로 압도적으로 초기 증상에서 많이 진단을 받기 때문에 이 치매 보험은 3단계가 아닌 1단계부터 초기 때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2017년도에 가입한 이 치매 보험 비율보다 지금 현재 2020년에는 80% 이상이 증가를 했고요. 요즘에 이렇게 좋은 상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들 가입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치매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경증부터 보장하는 상품 선택이 유리하고요.
80세까지 만기로 하시면 안 되고요. 요즘에 뭐 80세 금방 오고 굉장히 또 건강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80세 이후부터는 10명 중에 4분이 치매 환자라고 그렇게 또 통계상에도 나와 있듯이 80세까지 하시면 안 되고 80세 이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내가 치매에 걸렸다라고 하면은 치매 걸린 환자 입장에서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하시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고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꼭 가족이나 가까운 대리 청구인 지정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치매 보험에는 적립금이나 뭐 일반형으로 해서 목돈 마련을 하시다기보다는 이 만기까지, 이 노년기까지 보험 유지를 꾸준히 하실 수 있는 거에 초점을 둬서 가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상품이 있는데요. 자, 이 치매 보험 같은 경우는 1단계 경도 치매 때부터 250만 원 보장을 해드리고요. 2단계 때는 이전 단계를 차감한 500만 원까지, 그리고 3단계 때는 기납입한 보험료를 전부 돌려드리고요. 매월 50만 원씩 간병 생활 자금을 지급을 해드리는데 언제까지 해드리냐? 자, 종신 사망할 때까지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최초 24회 보증이라는 거는 CDR 척도 3단계를 오늘 진단을 받고 내일 돌아가시더라도 24회까지는 지급을 해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 보험이 잘 나온 것은 자, 이 치매 입영 간병 급여금입니다. 예전에는 뭐 중등도 또는 중증 CDR 척도가 2단계, 3단계가 돼서 입원을 했을 때 이 간병인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CDR 척도 1단계에서 내가 치매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는 일이 생긴다면은 이때부터 간병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성을 했을 때 과연 보험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자, 보시면은 40세 기준으로 90세 만기 20년 납으로 했을 때 약 2만 원대, 그리고 50세는 3만 원대, 60세 4만 원대에 가입이 가능하고요. 이 70세 분은 안타깝죠. 이 상품은 20년 납으로는 가입이 어렵고요. 15년 납으로는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다른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보험료는 조금 비싸다는 점은 양해를 해주시고요. 자, 다음 상품은 방금 소개해드린 상품과 거의 비슷하지만 몇 가지 특이하게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르냐? 1단계에서 똑같이 지급을 해주지만 아까는 250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50만 원이 좀 줄었어요. 200만 원 지급을 해드리고요. 자, 하지만 아까 없었던 말기 CDR 5 말기가 되었을 때 진단금이 목돈으로 3천만 원을 지급을 해주고요. 아까는 단계별로 앞전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라면은 차감 지급하는 방식이었지만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차감 지급이 없습니다. 해당 CDR 척도 진단을 받게 되면은 해당 금액을 일시에 다 지급을 해드리는 상품이 되겠고요. 또 앞전과 다른 내용은 앞전에서는 24회 보증이었다면 이 상품은 36회 보증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큰 거는 재가급여 지원금이라고 해서 앞에 상품 설명을 드릴 때는 해당 특약이 없었거든요. 자, 이 재가급여 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서 요양 등급을 요양급수를 1급에서 5급까지 받은 65세 이상의 국민이 신청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뭐 요양, 목욕이라든지 뭐 간호, 그리고 주 야간 보호 서비스를 신청하실 때 이 재가급여 지원금을 월에 20만 원씩 지원을 해드리는 특약입니다. 마찬가지로 치매 입원 간병급여금은 자 1단계에서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더라도 이 간병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예전의 상품 같은 경우는 입원을 했을 때 180일 한도였는데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입원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365일 한도로 간병인이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뭐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되었을 때 가족의 입장에서 굉장히 든든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앞전 상품보다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고요. 약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40세 같은 경우는 3만 원대, 물론 20년 납 기준입니다. 그리고 50세 같은 경우는 4만 원대, 60세 같은 경우는 5만 원 후반대에서 6만 원 초반대. 그리고 아까는 70세 분들이 20년 납 선택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 상품 같은 경우는 70세 분들도 20년 납 상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8만 원 후반대에서 9만 원 초반대로 보험료는 조금 비싸지만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점, 이 점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매 예방 또 수칙 333 법칙이라고 있는데요. 운동, 식사, 독서를 즐기고요. 절주, 금연, 뇌 손상 예방. 자, 운동 가실 때 뭐 사이클을 타시거나 뭐 보드나 오토바이 같은 거 타실 때 헬멧, 안전모 같은 거를 반드시 착용하시고요.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모자를 쓰셔가지고 온도에 또 뇌 보호에 보호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족들과 소통을 많이 하시고요. 건강검진 주기적으로 잘 받으시고 또 보건소에 가서 이 치매 검사를 따로 안 받으시거든요. 근데 뭐 내가 치매가 없다라고 해서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이 치매 검사도 보건소에서 한 번씩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최종 정리를 해드리면은 경증 치매도 보장하는 상품 시달척도 1단계부터 이제 지급이 되고 또 간병인 지원도 되는 그런 상품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80세까지가 아니라 그 이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인이 청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대리 청구인은 반드시 지정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적립금이나 일반형이 아닌 자, 무해지나 순수 보장형으로 딱 끝까지 유지하실 수 있는 보험료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프라인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에이, 내가 설마 치매에 걸리겠어? 설마 하고 넘기시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특별하게 운이 나쁜 분이 치매에 걸린다기보다는요, 이제 뭐 나이가 들면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질병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건 치매 환자 정말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통계만 봐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치매에 걸리더라도 평균 12년 길게 살게 되고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 간병이라는 큰 부담을 주게 된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치매 보장과 간병까지 그 걱정을 한 번에 좀 덜어볼 수 있는 보험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자, 치매에 대한 진단비는 물론이고 매달 생활비를 50만 원, 100만 원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데다가 손쉬운 조건으로 간편한 조건으로 간병인이 찾아오는 서비스까지 길게 가져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몇 가지 질문 한지훈 전문가님께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80세가 넘어서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좀 가입하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있는 이런 간병 치매 보험 중에 가장 길게는 몇 살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걸까요? 네, 현재 오늘 소개해드린 상품은 90세 만기의 상품을 소개를 해드렸지만 나 90세도 불안해. 나는 100세까지 가입하는 상품을 하고 싶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품 중에는 100세 만기의 상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세 만기도 있고 원하시는 분들은 100세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다고 하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성인병 있으신 분들 생각보다 좀 흔하게 계시거든요. 고혈압이나 당뇨 혹은 고지혈증과 같이 약을 드시는 분들 혹시 치매보험 가입할 수 있으실까요? 네, 물론 현재 약을 복용을 하고 계시더라도 현재 이 치매 관련한
진단을 안 받으셨다면 뭐 알츠하이머라든지 파킨슨병 그리고 뭐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과 같은 진단을 안 받으시고 치료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간편 가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문의 주셔가지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치매만 아니면 된다고 합니다. 뇌 쪽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시다면 유병자분들도 이런 간병 치매 보험 크게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하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겠고요. 자, 오늘은 한진호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치매 간병 통합보험 소개해드렸어요. 이걸 미루시는 것보단 빨리빨리 알아보셨으면 하는 게요. 보장이 탁월한 만큼 40대, 50대 이렇게 넘어가기만 해도 보험료가 정말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같은 보장을 비싸게 가져가지 않으려면 조금 더 저렴하게 가져가길 원하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또 내년이 오기 전에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무엇보다 건강이 키워드였던 2020년 저희가 보내버리기 전에 건강을 지켜주고 또 안심이 되는 보험으로 보험 플랜 119와 설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문자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겠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상담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톡톡 보험 처방전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보험 관련된 고민을 1대1로 세세하게 상담 도움드리는 시간인데요. 시청자분의 사연 바로 열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천안에 살고 있는 50대 부부입니다. 그동안 10년 넘게 저희 가족의 보험은 친구에게 맡겨왔는데요. 보험금 청구나 보험료 등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에 저도 믿고 꾸준히 관리를 받았는데요.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2, 3년에 한 번씩은 꼭 그동안 가입했던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신규 보험이 계속 나오고 보장도 더 좋아지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는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보험료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제 저희 부부도 60을 바라보고 있는데 언제까지 경제활동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보험을 찾고 있는데요. 이대로도 괜찮은 건지 그리고 몇 번에 한 번씩 꼭 이렇게 보험을 신규로 변경하는 게 맞는지 확인받고 싶어요. 자라고 이렇게 친구에게 보험 설계를 맡겼다가 걱정이 생기신 시청자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의 걱정 오늘 민지홍 전문가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해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 믿는 친구가 보험 설계사니까 믿고 맡겼는데 아니 저라도 2, 3년에 한 번씩 보험 바꾸라고 하면은 조금 이상하다,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 사연을 처음에 전화로 이제 첫 번째 상담을 했었는데요. 내용만 들었을 때도
듣자마자 좀 많이 불안했고요. 예. 나중에 이제 보험증권을 보고 나서도 조금 한숨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고 예. 이분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부부뿐만이 아니고 자녀분들도 계시거든요. 자녀분들 보험까지 해서 계속해서 보험을 변경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가 뭐 보험을 가입하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있으면 바꾸는 것도 필요하긴 하잖아요. 네. 우리가 보험을 좀 잘 가입했나 볼 때 봐야 하는 포인트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뭐 보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너무 좋지 않았다. 뭐 좋지 않았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보험의 보장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금액, 그다음에 뭐 환급형의 경우는 그 환급금의 액수라든지 환급률 여러 가지를 봐서 보험을 변경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업그레이드도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 기존 보험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내가 조금 더 새로 나온 어떤 뭐 신규 특약이라든지 좋은 보장들에 대해서 나는 조금 더 가지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만 업그레이드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기존 보험을 살짝 줄이면서 기존 보험의 어떤 보장 범위가 좁았던 부분을 줄이면서 오히려 보장 범위를 늘리는 쪽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리모델링의 방법도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보험 변경에 일단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예요. 예. 첫 번째는 내가 그동안 뭐 가입했던 보험이 너무 좋지 않았다. 그래서 보험을 변경하겠다. 뭐 이런 단순한 이유라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분의 보험이 지금 앞서 사연에서 10년이라고 나왔는데 거의 한 20년 가까이 돼요. 이분이 예. 그 보험을 맡긴 지가. 그러면 이분이 보험 변경을 지금 거의 한 6, 7번 정도 했다라고 하시는데 이 보험을 변경할 때 그 전에 보험도 똑같은 분이 설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보험이 잘못돼서 보험을 변경해야 돼라고 얘기를 할 거라면 기존 보험이 잘못됐다라는 건 본인이 잘못 선택을 했거나 잘못 설계를 했다는 이유니까 일단 보험 변경 전에 먼저 사과부터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사실은 그것도 한두 번이에요. 이렇게 많은 계속해서 보험을 잘못 설계해서 새로 들어야 돼라고 한다는 건 사실 말이 되지 않거든요. 예. 이분이 보험을 한 군데의 보험사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의 보험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서 가장 좋고 가장 저렴하고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그런 보험을 선택해서 지금 20년이면요. 사실은 보험의 어떤 보험료 납입이 끝났어야 되는 시기거나 몇 년 안 남은 시기여야 돼요. 네. 그런데 이분은 올해 또 가입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험이 이제부터 또 시작인 거죠. 그리고 정말로 변경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어떤 화재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변경을 해놨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30대 후반에 보험을 처음 가입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50대 중후반이시거든요. 네. 두 부분이. 근데 이제서야 보험을 새로 가입하는 분하고 다를 게 없어졌고 두 번째는 보험을 변경하거나 보험을 리모델링하거나 보험을 새로 가입할 때는 당연히 건강을 고려해야죠. 왜냐하면 이분이 30대 후반에 가입할 때의 건강과 지금 현재의 건강에는 당연히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실제로 지금 앞서 사연에 나오지 않았지만 남성분의 경우는 일단 만성질환, 고혈압과 당뇨약을 드시고 계세요. 예. 그다음에 허리나 어깨가 아파가지고 자잘하게 또 정형외과나 한의원을 좀 많이 다니셨고요. 그다음에 아내분 같은 경우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을 드시고 계신데다가 수면장애 그리고 약간의 불안 증세가 있어서 정신과 쪽 약 계통도 드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보험을 변경하기 전의 건강은 유병자가 아니셨는데 이번에 보험을 변경할 때는 유병자로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험료는 비싸졌을 것이고 보장은 훨씬 더 줄어들었겠죠. 그러니까 보장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 보험을 변경을 해서 오히려 안 좋은 보험으로 변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세 번째는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야죠. 혹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보험을 변경했을 때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더라도 혹시나 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은 최소화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보험을 변경하는데 우리가 무해지 보험이 한 2, 3년 전쯤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무해지 보험이 워낙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전에 보험을 잘 가입했던 분들이라도 똑같은 보장이라면 무해지로 변경했을 때 내가 그동안 납입했던 보험료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내야 될 보험료 그리고 해지를 했을 때 나오는 환급금 그리고 새로 보험을 변경했을 때 내야 될 총보험료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한 후에 그다음에 이 보험을 변경했을 때 내가 오히려 총 내는 금액이 줄어드는구나 라고 한다면 변경할 수도 있겠죠. 보장이 네. 달라지지 않는다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내가 뭐 병원을 특별히 갔다거나 크게 아픈 적이 없었다면은 그런 것들이 맞아떨어졌을 때는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는
굳이 경제적 이익까지 나지 않더라도 크게 손해볼 게 없는 상태에서 보장이 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든지 뭐 예를 들면 과거에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와 같은 이런 특약들을 가지고 있는 보험사가 극히 적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 특약을 가지고 있게 됐을 때는 나는 뇌졸중밖에 없는데, 나는 뇌출혈밖에 없는데, 나는 급성심근경색증밖에 없었는데 뇌혈관 질환 진단비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와 같이 100% 해주는 그런 특약을 나도 갖고 싶다. 그런데 무해지로 변경을 했더니 보험료 차이는 크게 나지 않더라. 뭐 이런 정도의 뭐 이런 경제적인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보험을 변경하든 업그레이드하든 리모델링하든 이런 부분들이 맞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분은 2000년대 초반부터 보험을 가입하기 시작해서 3년, 4년 짧으면 2년마다 보험을 계속해서 변경을 했던 거예요. 본인뿐만 아니고 본인 가족분들까지요. 지금까지 냈던 보험료가 제가 얼추 계산해 봤을 때 1억이 넘습니다. 1억 원을 넘게 보험료를 네. 내셨다고요? 그런데 그 보장들은 다 사라졌죠. 물론 중간중간에 해지환급금을 받으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해지환급금이 전부 나오는 게 아니죠. 아주 일부가 나와요. 2, 3년 만에 해지를 했기 때문에 거의 낸 보험료의 한 30% 정도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총 낸 보험료는 거의 1억 원 가까이가 되고 해지환급금 2, 30%밖에 못 받았는데 보장은 지금 다 없다는 얘기죠. 그 보장은 다 사라졌고 지금 새로 가입한 보장만이 남아있는데 이미 이분들은 유병자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유병자 보험만 가지고 있다는 거고 네 번째는 고지 의무를 잘 이행했는가예요. 이게 유병자 보험을 선택하면 내가 무슨 약을 먹어도 가입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유병자 보험이라는 말 자체의 뜻도 그렇고 보통은 유병자 보험 그럼 또 기분이 나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분들이 기분이 좀 덜 나쁘게 하기 위해서 뭐 간편한 편한 이런 얘기를 쓰죠. 편한 건강보험, 간편한 건강보험. 그게 사실은 유병자 보험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 유병자 보험조차도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간단하다는 거지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3개월 안에 뭐 어떤 새로운 진단을 받은 것이 있는가, 혹은 2년 이내에 입원 수술을 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5년 이내에 중대질환이 있는가.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가장 대표적인 325 고지 의무라고 하죠. 그런데 이분은 2018년도 하반기에 용종 수술을 하셨어요. 용종을 떼어내는 수술을 하셨고 그러면 이분은 사실은 이 보험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도 고지 의무가 위반되신 상태로 가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장용종을 띄었다고 해서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가입은 가능하지만 대장에 대한 어떤 부담보 조건이 붙거나 뭐 할증 조건이 붙겠죠. 그런데 이걸 만약에 고지하지 않고 가입을 했다가 만약에 혹시라도 나중에 이분이 대장암이라는 병에 노출이 된다면 과연 이분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절대 받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 의무를 당연히 이행해야 되는 거고 이 두 분은 유병자 보험으로 해주면서 그 고지 의무조차 지키지 않았고 자녀분들 또한 그 사이에 병원을 간 게 있었고 또한 따님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 쪽으로 질환이 좀 있었거든요. 그 부분도 전혀 고지가 되지 않고 가입이 됐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왜 자꾸 반복이 되냐면요. 이분이 앞서 그 사연에도 나왔는데 내가 보험금을 가끔 청구를 하면 잘 나오더라. 보험금이 빨리 지급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나는 그래서 친구고 하니까 더 믿음이 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요즘은 보험금은 다 빨리 나옵니다. 어떤 보험사가 굳이 트집을 잡아서 다퉈야 될 어떤 쟁점이 있는 게 아닌 이상 그리고 소액인 이상은 당연히 다 빨리빨리 지급이 되고요. 실손보험의 경우라면 당연히 영수증과 어떤 그쪽에서 원하는 서류를 다 냈는데 늦게 줄 이유가 없어요. 보험사 입장에서도 빨리빨리 지급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제가 확인을 했을 때는 보험을 여러 개 가입했을 때 이쪽 보험에도 가입이 된 특약, 이쪽 보험에도 가입이 된 특약이 있는데 한 개 보험만 청구가 돼서 이쪽 보험은 청구가 안 됐다든지 그러니까 나오지 않은 거죠.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는 이쪽 보험에 있는 정액보상, 특약에서 나올 수도 있고 실손에서도 나올 수 있는 두 가지 경우인데 실손보험만 청구를 해서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보험금 청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내가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보험에 가입되는지 실제로 제가 갔을 때 이분이 보험증권을 보여준 게 수십 개였어요. 그러니까 그중에 해약된 보험도 있고 이미 없는 보험도 있는데 어떤 게 해약됐고 어떤 게 내가 지금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고 있고 어떤 게 보장이 살아있는 보험인지를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실제로 이런 병으로 내가 병원을 갔다 왔는데 얼마가 나와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소위 주는 대로 받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그냥 내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잘 나와, 빨리 나와. 이러니까 이 보험은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고,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자동차 보험으로 보험 사고가 많이 난 적이 있을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쉽게 말해서 뭐 타이어가 펑크 났다든지 배터리가 방전됐다든지 네. 이런 걸로 보험사에 전화해서 서비스를 받아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보험사 가입했을 때 그 카센터에서 빨리 오더라. 그래서 빨리 처리해주고 굉장히 친절하더라. 그런 것만 보고 그렇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난 이 보험사가 굉장히 좋은 것 같다. 굉장히 아주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죠. 네. 아주 작은 경험이 그 보험사의 이미지를 만든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카센터가 그곳에 있다면 여러 보험사와 제휴를 맺었겠죠. 그런데 내가 사고 난 지점과 그 카센터가 가까웠고 빨리 출동해서 빨리 왔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난 또 운이 나빠서 그분이 다른 일을 처리하고 오느라 좀 늦게 올 수 있었다 이런 건데, 그걸로 마치 나는 이 보험이 좋더라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보험의 세부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보험을 어떤 단순하게 한두 번의 사례로 인해서 실제로는 보험금 청구도 제대로 안 됐고 굉장히 많은 금액을 손해보고 있으면서도 나는 그냥 더 좋은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서 줬을 거야. 단순히 이런 생각으로 그냥 믿고 가입을 하게 되면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에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과연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병자 보험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저렴하고 보장이 좋은 것을 찾았는지 그거를 이분이 실제 가입한 보험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네. 드려볼까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일단 가격이 비싸요. 이유는 그러네요. 뭐냐면 보장을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진 않겠지만 이 보장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것도 무해지 보험이 아니에요. 무해지 보험 가입할 수 있었는데 굳이 그렇죠. 안 하신 거네요. 그렇죠. 제가 굳이 이걸 유추하자면 예. 이분을 계속 2년, 3년마다 보험을 계속해서 변경해 왔다고 했잖아요. 보험을 계속 해지시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해지환급금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분이 보험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의문을 가지셨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지환급금이 없는 무해지 보험을 권해주지 않은 거예요. 아. 이 보험을 또 언젠가 해지시킬 거라는 생각이 예. 있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 보시면은 특정 뇌혈관 질환 진단비, 특정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100% 해주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와는 달라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 중에서도 특정한 뇌혈관 질환 진단비만 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이름이 똑같다고 해서 보장도 똑같지도 않습니다. 특정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고 써져 있는 A사와 B사가 있는데 A사는 특정 뇌혈관 질환 진단비 중에서도 5개. B사는 특정 뇌혈관 질환 진단비 중에서 10개 이렇게 보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약관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가입하는 게 아니라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그냥 이렇게 써져 있는 걸 가입하셔야 100%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이분이 이 보험 전에 가입했던 보험에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1,000만 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1,0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금액도 반으로 줄었고 특정이란 말이 들어가면서 범위 또한 줄었어요. 암 진단비도 그전에는 4천만 원을 가입하고 계셨는데 2천만 원으로 오히려 반으로 줄었는데 금액은 더 늘어났죠. 왜냐하면 이분은 그 사이에 나이가 들었고 유병자가 되셨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 보험을 보면서 가장 좀 화가 났던 부분은 사실은 이거였어요. 그 보장 기간이었어요. 이 어떻게 보험을 되나요? 보시면 20년 납 20년 만기 보험이에요. 예. 이분의 지금 나이가 57세죠. 그렇죠. 77세가 되면 이 보험은 끝이 납니다. 더 이상의 그러면은 보장이 없어요. 그 이후에 보장은 전혀 없는 네, 거예요? 갱신형도 아니고요. 그냥 만기가 끝나요. 예. 갱신형이라 하더라도 물론 당연히 지금도 비싼데 갱신되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유지 못하시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예. 이분은 아예 그냥 77세가 되면 끝나요. 정말로 만약에 앵커님, 부모님의 연세가 아마 5, 60대이실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예. 맞을까요? 60 딱 이제 되셨어요. 그러세요? 예. 그러면 만약에 60이 되신 부모님에게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보험을 기존에 있던 거 다 해지하셔야 되고 네. 새로 가입하셔야 되는데 보장은 75세까지만 됩니다라고 한다면 아유, 옆에서 절대 말리겠죠. 당연히 너무 그걸 가입하지 않을 거예요. 짧잖아요. 그렇죠? 지금 80세, 90세도 불안하거든요.
100세만. 그리고 지금 2000년대 초반이 아니에요. 2020년입니다. 지금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아무리 연세가 드셨어도 90세, 100세로 하세요. 예. 그런데 지금 57세 분에게 77세에 끝나는 보험, 아내분도 똑같은 보험을 가입하셨거든요. 보장 그 보장 금액과 보험료만 조금 차이가 있지 똑같은 보험을 가입시켰어요. 그런데 아내분은 54세세요. 그러니까 74세에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실손보험조차도 예전 거라서 80세에 끝나는데 그러면 지금 고혈압, 당뇨약에다가 각종 질환이 있으신 분에게 77세면 보험이 끝난다라고 한다면 이 내용을 알고 가입한 게 아니라는 거고요. 어차피 2, 3년 뒤면 또 해지시키고 또 가입시킬 거니까 그냥 가입을 시켰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고객을 위한 보험이 아니라 설계사 분의 어떤 본인을 위한 보험인 거예요. 예. 이거는 이 내용을 보고는 이제 이 내용을 알고는 가족분들도 좀 많이 화가 나셨고 특히나 자녀분들 같은 경우 예. 그냥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계속해서 지금은 이제 자녀분들도 본인들이 스스로 돈을 내고 있거든요. 자녀분들도 많이 좀 화를 많이 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장은 줄었고 예. 예, 거기에다가 보험료는 올랐고 그런데 만기는 20년. 자, 지금 메인이 되는 보장이 확실히 크게만 봐도 문제가 많거든요. 나머지 보험들은 어떨까요? 나머지 보험도 예. 보시면 이분이 이제 운전자 보험이 있을 예. 거잖아요. 운전자 보험을 일단 4만 원에 가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분이 혹시 영업용 그러니까 운전을 하시는 분인가? 예. 운전자 보험이 너무 비싸서요. 그게 아니고 적립보험료를 해서 그냥 4만 원에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이 운전자 보험을 2만 원 정도면 가입이 네. 되는 거였고 정말 저렴하게 한다 그러면 15,000원에도 가입이 됐었는데 4만 원에 가입이 돼 있었고요. 화재보험 3만 6천 원을 적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15,000원이면 될 화재보험을 5만 원을 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적립보험료만 해도 벌써 5만 4천 원입니다. 예. 이 적립보험료로 정말로 다른 보험을 할 수도 있었고 굳이 변경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총 보험료가 총 보험료가 43만 5천 원이죠. 와. 이분만. 오늘 이 증권보고 전문가님께서 많이 화나신 것 같아요. 네, 어쩌면 우리의 맞습니다. 인생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분명히 설계사분도 문제가 있으신 것 같고 네. 이 사연 보내주신 분도 좀 반성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이제 빠르게 좀 범위 확인도 해보고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이분이 어쨌든 유병자가 현재 되신 네. 것 때문에 좀 안타깝긴 한데요. 어쨌든 이분은 만기를 늘려드렸어요. 이분이 원하시는 만기 90세, 100세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드렸고 이분은 100세를 선택하셨고요. 암 진단비 3천만 원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도 늘려드렸고 다만 이분은 유병자에다가 이제 연세가 50대가 넘었기 때문에 한 개 보험으로는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아서 두 개 보험, 가장 저렴한 두 개의 보험사 중에 그나마도 특약이 이쪽 보험사가 더 싼지 저쪽 보험사가 더 싼지 아주 꼼꼼하게 비교를 해서 두 개의 보험으로 암 진단비 늘려드렸고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 뇌졸중으로 해서 뇌와 심장. 왜냐하면 고혈압, 당뇨가 있으시니까 당연히 걱정을 하고 계셨거든요. 이 부분도 늘려드렸고 수술비가 그전에 보험에서는 거의 부족하게 보장이 되고 있었는데 수술비 또한 큰 수술일 경우에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5종 수술비 거기에다 70대 질병 수술비까지 넣어서 보험료는 21만 원 정도에 맞춰드렸고 운전자 보험과 화재 보험의 적립보험료를 싹 빼고 아주 낮은 보험으로 변경을 해드려서 지금 현재 20년 납, 20년 만기로 되어 있는 보험은 적립, 그리고 나머지 화재보험은 적립금을 삭제하고 유지, 그리고 운전자 보험 변경해드렸고요. 실손보험을 그나마 건드리지 않은 것이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실손보험은 기존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나중에 차후에 많이 갱신될 때는 착한 실손으로 변경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간편고지 운전자 보험으로 해서 고지의 의무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다 변경을 해드려가지고 43만 5천 원 내던 걸 29만 원의 보험료로 낮춰드렸고 나머지 가족분들까지 낮춰드렸기 때문에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무려 20년이나 지인만 믿고 맡겼는데 6번이나 새로 가입한 보험이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대부분 정리하거나 조정하면서 저희가 올해까지 가입 가능한 무해지 보험으로 100세 만기로 좀 저렴하게 리모델링 도움드렸고요. 자, 보험을 자꾸 바꾸시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한번 가입을 할 때 혹은 한번 리모델링
실행할 때 제대로 가입을 해놓고 꾸준히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지인만 믿고 가입하시기보다는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을 주셔서 제대로 리모델링 받아보시면 도움드리고요. 자, 오늘은 민지용 전문가님과 톡톡 보험 처방전 시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는 보험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